네모 3번에 가시면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가격과 양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으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조건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답도 한 가지.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가격과 양을 묻습니다. 자, 우리 공부한 대로 해볼게요. 인구 유입이 늘면 어디에 영향을 줘요? 수요가 뭐 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그럼 수요가 증가됐으니까 그래프 안 그리고 해볼 겁니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사고 싶은 욕구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고 싶은 욕구가 늘어났죠. 가격은 상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가는 뭘 말한다? 우리 양을 증가 감소라 그랬잖아요. 그럼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그럼 이자 부담 늘죠. 수요는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사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합니다. 감소는 뭘 말한다고요? 양이다. 그럼 균형 거래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공부한 표현으로 건축 기술의 진보가 있어요. 어디에 영향을 줘요? 공급이 뭐 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럼 물량이 늘었어요.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증가가 뭘 말한다? 양이다. 양 뭐 한다? 증가한다. 네 번째,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어디 영향을 줘요? 비용 늘어났죠. 공급은 뭐 한다? 감소한다. 물량이 감소했어요. 가격은 상승한다. 균형량. 감소가 양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답을 찾습니다. 그럼 이제 눈대중으로 그러는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그래프 만나러 갑니다. 총축은 가격, 횡축은 양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우하향하는 것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것 공급 곡선. 최초 균형을 표기하고 다른, 자, 물어봅시다. 얘네들이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렇습니까? 해당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곡선상의 무슨 이동? 여기서는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외의 요인이 있으면 이게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있으면 D가 움직여야 되죠. 어디로? 이렇게 우측으로 간다 공부했죠. 또 언제 했냐 하면 안 돼. 앞 시간에 증가하면 우측, 감소하면 좌측. 자, 우측으로 보냅니다. 그럼 D1 됐지요. 균형점이 바뀌었잖아요. 이 점에서 이렇게. 그렇습니까? 이제 확인해요. 가격은 뭐 했고 상승했고 양 뭐 했다? 증가. 이쯤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다른 게 일정할 때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 늘죠. 그럼 수요가 뭐 한다?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좌측으로, 왼쪽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D2. 그러면 D2와 S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 이거네요. 가격은 하락하고 양 뭐 한다? 감소한다. 공급으로 갑니다.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 우하향하는 것 수요 곡선 D0,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으시면 본인이 그려놓고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 어디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S가 움직여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우측으로. 보내봤습니다. S1 같습니다. S1과 D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이죠. 이거네요.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 자,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비용 늘었지요. 공급은 증가 감소. 어디로 이동? 좌측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S2. 그럼 S2와 D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이죠. 이거네요. 가격은 상승, 양 뭐 한다? 이렇게 원리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프 그래서 원리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요것만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리를 여기서 엉뚱하게 또 지금도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하면 안 돼.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가격을 결정하는 것보다 수요와. 근데 수요 변화인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재 등등. 그렇습니까? 건축 기술, 요소 가격, 규제 등의 변화는 뭐다? 공급 변화. 그것 때문에 좌우로 이동하고
균형점이 바뀌잖아요. 그럼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되고 있는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 확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란 글씨는 뭐 시험에 물을 표현은 아닌데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라고 되어 있죠. 그 변화로 수요나 공급이 이동하면 균형이 바뀌죠. 그럼 새로운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들어갑니다. 1번 수요 증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프 안에 동그라미 1번 있나요? 앞에다 쓰세요. 인구 유입 증가. 1번 앞에다 씁니다. 인구 유입 증가. 지역 내 인구 유입이 증가되면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이제 확인합니다. D0와 S0가 만나는 최초 균형점이 이 제로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됐으니까 D0가 어디로 가고 있다? 우측으로 갔잖아요. 그럼 D1과 S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은 어디? E1. 그럼 E0에 비해서 가격은 상승했고 양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우측 그래프 동그라미 2번. 수요 감소라고 되어 있죠. 써보세요. 대출금리 인상. 2번 앞에다 써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면 수요가 뭐한다? 감소한다. 자, 최초 균형 D0와 S0가 만나는 E0가 최초값이고 그러면 수요 감소했으니까 D0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지요. 화살표가 보입니까? 그러면서 균형이 E1으로 바뀌었잖아요. 읽으세요. 가격은 하락했고 양 뭐했다? 감소했다. 지금 원리를 보는 과정입니다. 그걸 지문으로 써놓은 게 1번에 있어요. 공급은 불변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다?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만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뭐했고 상승했고 양은 증가했다라고 한 겁니다. 2번 갑니다.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만 감소했대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뭐한다? 감소. 그거 암기사항이 아니고 원리를 알고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세 번째 그래프로 가요. 동그라미 3번. 공급 증가라고 되어 있죠. 앞에다 씁니다. 건축 기술의 진보. 자, 건축 기술의 진보가 있으면 공급이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프 최초 S0와 D0가 만나는 E0가 최초 균형인데 건축 기술의 진보가 있으면 공급이 증가돼서 S가 우측으로 S1으로 가고 있죠. 균형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E1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가격은 뭐했고 하락했고 양은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공급의 감소 앞에다 씁니다. 건축 자재 가격 상승. 자, 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면 공급자 비용 늘었죠. 공급은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프 확인해서 S0와 D0가 만나는 최초 균형 E0 그렇습니까? 감소 어디로 이동? 좌측 S1으로 갔지요. 그럼 가격은 상승했고 양 뭐했다?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요령으로 3번 내려오세요. 수요는 불변이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고 공급만 증가됐으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양 뭐한다? 증가한다. 4번 공급만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 왼쪽 사이드로 가서 보도던 갑니다.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되지요. 괄호 공급 증가는 시험장 안 나와요.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뭐 했고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고 해야 되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게 우측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럼 가격은 뭐 하고 하락, 양 뭐 했다? 증가. 틀린 게 뭐예요? 균형 거래량은 뭐 하고 증가하고 해야 되죠.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더라. 그렇게 묻기 때문에 그게 지문이기 때문에 연습이 돼야 돼. 시험장 가서 그래프 그리고 있으면 시험 망쳐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적어도 한 5월달 안까지는 그래프를 여러분 걸로 정리해 주는 것이 공부를 편하게 하는 방법이다. 당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괄호 2번에 가시면 이제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한 경우가 나오잖아요. 자, 이제 서기를 점검을 드립니다. 기억 가세요. 기억 지문으로 갈 건데 기억 조건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라고 했지요. 그렇습니까? 기억 그 그래프 밑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수요는 10개 증가했고 공급은 5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고 그러면 가격과 양은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좀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 그리고 해볼게요. 둘 다 증가라는 말은 보이네. 그죠?
증가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양이다 그랬잖아. 그럼 좌우단간에 양은 뭐 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요 증가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예, 금방 했어요. 수요 증가되면 가격은, 여기서 정신을 맑게 하라는 얘기는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 이런 말 하지 말고,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수요가 뭐 했어요? 증가. 가격은 뭐 했다? 상승했다.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럼 이게 더 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부동호 사이즈가 나오면, 변화의 크기가 나오면 큰 쪽만 보시면 됩니다. 어디만 보라고요? 큰 쪽만 보면 돼.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고? 양 뭐했다? 증가했다. 그러니까 좌우단간의 양은 늘어난 건데 이게 더 크다면서요. 그럼 균형 가격은 뭐하고? 양은 뭐했다? 증가한다. 자, 조건을 줘서 무엇이 몸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주면 어디만 본다? 큰 쪽만 본다. 이제 그림 이제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총축은 가격, 횡축은 양.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최초 균형값. 그래프를 그리면 둘 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우측으로 보내야 되죠. 그럼 변화의 폭 큰 것을 먼저 많이 보냅니다. 수요 증가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수요를 많이 보낼게요. 우측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T1 표기하고. 공급도 어디로? 우측으로.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돼요. 공급은 조금만 보낼 겁니다. 자, 조금만 보냈어요. S1과 D1이 만나는 새로운 균형이죠. 이거 확인해봐요. 이제 가격은 읽어보세요. 상승했고 양 뭐했다? 증가했다. 예전에 같으면 이게 그냥 문제가 하나인데 요즘에는 문항이에요. 문항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다 그리고 있으면 시험을 망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기본기 네 가지가 돼야만 복합적인 조건도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확인해 보세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가 크면 균형 가격은 뭐하고? 양 뭐했다? 증가. 잊어버린 거 쓰세요. 얼른. 거기다가 큰 쪽만 본다. 변화의 폭. 부동호가 나오면 변화폭 큰 쪽만 본다. 또 집에다 써놓고 이게 또 무슨 말이지 하면 안 돼. 본인도 모르는 암호 만들지 말고. 예. 크기가 나오면 변화의 폭 큰 쪽만 보시면 답은 해결이 됩니다. 자, 니은으로 가보세요. 그럼 니은은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럼 조금 전에 요령을 봤으니까 부동호 크기가 나왔네.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래, 큰 쪽만 보면 돼. 공급이 증가가 더 크죠.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 뭐한다? 맞나요? 확인해 보세요. 균형 가격은 뭐 했고 하락하고 양 뭐했다? 증가했다. 이 봅시다. 근데 굳이 보자면 이런 얘기예요. 둘 다 뭐예요? 좌우단간의 양은 증가했지요.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고? 하락. 수요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이게 더 크다면서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뭐한다? 증가다.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라고 하면 큰 쪽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은 조건이 같지요.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가 뭐하다고 했어요? 같다라고 줬어요. 그럼 안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자, 10개 증가, 10개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좌우단간에 둘 다 뭐가 보인다? 증가. 양은 뭐 했다? 증가했다. 자, 수요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의 증가, 가격. 그럼 상승하면 그럼 하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은 원위치예요.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뭐 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 뭐 했어요? 증가했다. 이제 보고 갑니다. 내일만 이제 그려 볼 겁니다. 총축은 가격, 횡축은 양,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그렇습니까? 우상향, 공급 곡선. 최초 균형값. 다 어디로 보내야 돼? 우측으로. 보낼 겁니다. 수요 증가. 우측으로 이렇게 T1 보냈습니다. 공급도 증가됐죠. 어디로? 우측으로. 동일한 크기만큼 우측으로. S1과 D1이 만나는 새로운 균형. 읽어주세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뭐 했다? 증가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말고요. 숙제. 거기까지는 이번 달 과정이 정리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차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괄호 2번에 1번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106페이지 내용이 기본기가 돼야 돼요. 요게 4개가 기본기가 안 되고는 복합적인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직 시험 보러 가려면 아직 멀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지금 많이 하지 말고요. 요거 4가지 기본은 꼭 정리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했던 것 같지만 연습만 하세요. 그러면 3월 달에 가면 좀 더 해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저는 모의고사 잘 보기 위해서 공부 안 시켜. 다른 공부 많이 하라고 하는 거니까 원리만 잘 체득을 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합니다.